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PC 물가지수가 발표된 금요일, 결과는 안 들어도 아시겠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인해 미국 증시는 2023년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요. 다우는 주간으로 3% 하락했고 S&P는 2.7% 하락, 나스닥은 3.3% 하락하며 아주 골고루 크게 떨어졌습니다. PCE 물가는 지난 CPI 발표 때 나왔던 우려대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전체 PCE는 전월 대비 0.6% 오르며 예상치였던 0.5%보다 높았고 전년 대비로도 5.4% 상승하며 예상치였던 5%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월에 12월 기록이었던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5.3%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근원 PCE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월 대비로 0.6% 오르며 예상치였던 0.4%보다 더 높았고 전년 대비로는 4.7% 오르며 예상치였던 4.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월 기록이었던 전월 대비 0.4%와 전년 대비 4.6%도 뛰어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가 아주 따끈따끈했던 건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하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한때 2% 넘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 결과로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하며 4% 근처까지 상승했고 조만간 4%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한 가지 느끼셨을 겁니다. 물가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시장이 거의 폭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다우와 S&P는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나스닥도 1.6%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뭐 별일 없는 평상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하락률이기 때문에 처참할 정도로 높았던 PCE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별로 안 내린 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기에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이유이긴 한데 이미 선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PCE의 강세는 사실 이미 CPI 발표 때 예견이 되었던 장면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는 CPI 발표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S&P의 경우 CPI 발표 당시의 고점과 비교하여 이미 5% 넘게 하락을 했고 이번 PCE 발표에 앞서 일주일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날 하루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크게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수정된 전월 기록입니다. 근원 PC의 경우 시장 예측치였던 4.3%보다 훨씬 높은 4.7%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수치가 4.4%에서 4.6%로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PCE는 전월보다 0.3% 증가한 것이 아니라 0.1%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만큼 물가가 폭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예측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예측치 변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3월은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최종 금리는 5.5%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여전히 더 높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 매파적인 정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장의 주류 여론은 덜 매파적인 쪽이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좋은 경기로 인해 경기 침체가 없을 가능성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넘어 노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PCE 발표에서 드러난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1.8% 증가인데요. 이건 2021년 초 이후 2년 만에 최고 소비 지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은 1.4% 증가했는데 예상치였던 1.2%를 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미 우리는 이유를 다 알고 있죠. 너무나 강한 고용시장 덕분입니다. 고용이 잘 되고 임금이 높으니 소득이 증가했고 그만큼 돈을 잘 쓴 겁니다. 이러니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가 없는 노착륙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이는 일입니다. 노착륙이 되면 왜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오르는지 제가 어제 라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조만간 올라올 하이라이트 영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금리가 올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장에 들어오셔서 2022년만 겪어보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고 잘못된 패턴을
인식하시기 쉬운데 최근 2, 30년간의 자료들만 보면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강한 경기로 인한 기업들의 호실적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를 상쇄시켰기 때문이죠. 아무튼 현재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적어도 올해 초처럼 가즈아의 분위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이어질 CPI 발표와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겠죠. 안타깝게도 당분간 모든 주요 지표 발표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금리 예측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연준이 이제 와서 다시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더 오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선 5.5%와 5.75%와 6%가 될 가능성이 각각 3분의 1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죠. 그리고 달러는 당분간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105를 돌파했는데요. 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벌써 금리 인상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시켰죠.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경기가 미국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어쨌든 강한 물가와 연준의 더 강한 긴축 정책이 예상되면서 시장은 반등 시기를 뒤로 연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S&P는 어제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하방 지지를 받으며 종가상으로는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S&P가 겨우 뚫어냈던 추세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결국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갈지는 단기적 추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추세선을 뚫고 다시 하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시장이 상승할 당시에 시장의 기대치는 최종금리가 5% 그리고 연내에 금리 인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종금리가 5.5%를 넘어서 5.75%다 6%로 갈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가가 반등했던 당시의 기대치와 너무 차이가 나죠. 당연히 연장된 긴축정책 종료 시기만큼 시장 회복 시기도 뒤로 밀려야 정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없이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준 목표치인 2%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고요. 추가적인 이유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가 오를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뭐죠? 네, 모기지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개인들이 금리 인상에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나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 중 모기지 금리를 변동금리로 사용하는 개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가 고정금리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그 돈은 그대로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간의 양적 완화 기간 동안 달러는 41%가 더 풀렸지만 1년간의 긴축 기간 동안 2.5%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양책으로 무려 5조 달러 이상을 뿌렸죠. 그리고 통화량이 별로 안 줄었다는 얘기는 현재 그 돈들이 개인과 기업들이 고스란히 추가 저축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인해 금리 부담이 별로 크지 않고 돈은 많이 받아서 전부 초과 저축해뒀고 고용은 잘 돼서 일자리는 어디 가나 있고 고용 강세로 임금은 빵빵하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5%이건 6%이건 돈 쓰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5%에서 6% 됐다고 스타벅스 갈 거 백다방 가지는 않죠.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만큼 금리 정책의 기준점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변화할지는 아마 파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무작정 긴축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저금리 고물가가 뉴 노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서 자산 가격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자산을 모아가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이러한 돈의 규칙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빈부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죠. 나머지는 행동하는 일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설레발에 본인의 원칙과 호흡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